책 읽는 건강민국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보도 셰퍼의 돈, 경제가 어려울수록 꼭 필요한 자기격려. 잘 들어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인생에 대한 꿈은 누구한테나 있다. 하지만 자신이 꿈꾸는 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돈, 바로 돈이다. 왜냐하면 돈은 한 개인의 생활 수준은 물론 정신 자세까지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돈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어디서 돈벼락이나 맞았으면 좋겠다는 것처럼 허황된 생각이 또 있을까? 어찌 보면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의 문제로 직결되는 것이 바로 이 돈의 문제이다. 한평생 살면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에너지를 많이 쏟을수록 돈은 더 많이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으니 말이다. 정말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많은 돈을 끌어모으는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그 가운데는 돈을 끌어모으는 데만 열심인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풀어쓰는 사람도 있다. 어쨌거나 양쪽 모두 돈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다. 돈의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살다 보면 돈이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주머니를 아무리 탈탈 틀어보아도 땡전 한 푼 나오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보라. 돈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온 정신이 돈에 사로잡혀 있기 마련이다.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철저하게 파헤쳐 보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생기면 돈이야말로 우리 인생 전반을 바치는 튼튼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우리는 모두 꿈을 갖고 있다. 저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내 힘으론 이 정도는 이룰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삶의 구상을 갖고 산다. 그리고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은 꿈 또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 하지만 이런 꿈들이 현실에 눌리고 일상에 치이어 서서히 질식되고 퇴색되어 가는 일이 얼마나 허다한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굴레를 인생의 당연한 업무처럼 여기고 햇볕 따뜻한 곳에 온전히 자기만의 자리가 있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 너나 알 것 없이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을 희생하는 인생에 가둔다. 이런저런 타협 속에 미처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세월은 흐르고 어느 순간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 인생 어쩌다 여기까지 흘러왔나 하는 단식밖에 남는 것이 없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놈의 돈이 원수라며 자신이 바라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모든 책임을 경제적 상황에 돌려버린다. 나는 돈과 성공 그리고 행복의 문제를 10여 년 넘게 연구하며 돈을 다른 각도에서 다르게 보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즉, 돈은 우리가 가진 가능성이 완전히 소진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루이며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능성을 최고로 이끌어주는 도로라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이 책을 읽으며 나를 당신의 재정 담당 상담자로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나는 내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함께 나누고 당신이 돈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도록 돕고 싶다. 긴 말할 것 없이 돈이 있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것을 깨달은 후 나는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올바른 길을 하루빨리 찾도록 도와줘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다. 물론 그 바탕에는 우리가 비행하는 법이나 잠수하는 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중요한 기본 원리만 익히면 누구나 부를 쌓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신념이 깔려있다. 10억 원이란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다음 4가지 단계의 전략 역시 그 가운데 하나이다. 1. 일정한 비율의 돈을 저축한다. 2. 저축한 돈을 투자한다. 3. 수입이 늘어난다. 4. 그렇게 늘어난 수입의 일정 비율을 다시 저축한다. 이것만 제대로 실천하면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든 15년에서 20년 사이에 7억 원의 재산을 손에 쥘 수 있다. 이 목표가 너무 약소하다고 느낀다면 그래서 좀 더 빨리, 예를 들어 늦어도 7년 안에 10억 원을 모으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 책에 소개되는 전략을 가능한 한 많이 활용해야 한다. 전략 하나를 쓸 때마다 목표에 그만큼 빨리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7년 안에 큰 돈을 모을 수 있는가? 당신도 이미 짐작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7년 후 내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그때 내가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다.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길은 분명 마냥 쉽기만 한 길이 아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에 매여 사는 인생은 훨씬 더 고단하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도움말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다 보면 당신은 어느새 목표에 가깝게 다가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나의 세미나에 참여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런 방법들을 통해 도움을 받았고 또 이러한 새로운 지식이 말 그대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수없이 보아오고 있다. 하지만 단지 이 책을 한 번 읽는 것만으로 금방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이 책을 반복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당신의 내면에 숨어있던 보석들이 비로소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함께 우리의 길을 떠나자. 먼저 당신이 경제적으로 어떤 위치와 상태에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기진단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기 바란다. 이 책이 당신에게 단순히 돈 모으는 방법만 알려주지 않고 자세히 더 깊고 본질적인 문제들을 되짚어보는 기회도 함께 제공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하다. 이 책을 손에 들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현재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는 평범한 사람이 결코 아니다.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어디 내놓아도 당신의 인생의 자취를 남기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 일이 이 책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보도 시작. 기본 생각부터 바꾸자. 1. 이제 찾는 법을 배워라. 당신은 이미 찾을 만큼 찾았다. 이제 찾는 것을 그만두고 찾는 법을 배워라. 돈은 언제나 우리가 부여하는 만큼의 의미를 갖는다. 돈 문제로 곤란을 겪는 동안 돈은 필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다. 가치와 목표가 서로 일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낙관주의는 모든 일의 긍정적인 면만 보게 한다. 자신감은 그러나 어두운 면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과거 경험을 토대로 나는 문제없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생각하는 방식이 현재의 당신을 만들었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당신은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절대 다다를 수 없다. 성공은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행복은 자신이 이룬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은 항상 인생의 다른 모든 영역을 거늘지게 한다. 평생 돈 버는 기계로 살아갈지 아니면 스스로 돈 버는 기계를 소유할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라. 현재 자신이 몰두하고 있는 취미를 찾아 이를 바탕으로 경력을 쌓아라.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을 벌 시간이 없다. 어떤 가치를 따를 것인가를 분명히 결정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행동은 기본적으로 엄격한 규율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꿈, 목표, 가치, 계획 이 네 가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2.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만 부자가 된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은 그에게 권한을 넘기는 것이다. 모든 일의 책임이 당신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항상 당신에게 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은 그에게 권한을 넘기는 것이다. 어제 내린 결정이 오늘을 만들고 오늘 내린 결정이 내일 미래를 만들게 된다. 바람은 훗날 삶을 위한 선구자이다. 우리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결정한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훗날 자신이 갖게 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관리 영역을 넓히는 데는 네 가지 길이 있다. 1. 안전지대를 떠나라. 2. 문제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라.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라.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하나? 3. 질문을 제대로 던져라. 4. 자신의 개인적 세계를 넓혀라.
그리고 자연히 관리 영역도 함께 넓어진다. 나이가 들면 당신은 오직 한 가지만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하지 않은 일들이다. 책임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무력한 희생자로 격화시킨다는 의미다. 그것은 남이 다 짜놓은 각본에 따라 사는 것을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책임을 스스로 떠맡는 바로 그 순간 모든 부정적인 상념들은 힘을 잃게 된다. 7년 후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책임이다. 3. 부자가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1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과대평가하고 10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과소평가한다. 결정적 변화는 행동, 기술, 자기개발, 세계관, 자아상 이 5가지 단계의 변화에 걸쳐서 일어난다. 당신은 가능성 속에서 위험을 볼 수도 있고 위험 속에서 가능성을 볼 수도 있다. 10억 원을 버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다. 즉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기 가치의식이 희박한 사람은 위험을 피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한다. 기적을 만들어내려면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일은 당신에게 보잘것없는 일이라는 뜻이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엄청난 행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대 난데없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꾸준히 준비한 결과일 뿐 경우가 많다. 얼마나 운이 좋은가는 결국 자신의 책임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냐 하는 것도 자신의 책임이다. 4. 왜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할까? 이기기 위해 게임하는 것과 지지 않기 위해 게임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큰 목표가 작은 목표보다 실현 가능성이 더 크다. 큰 목표를 세우면 문제가 끼어들어도 목표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야를 완전히 가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 줄 안다. 그들은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한계를 그어놓으면 언젠가는 이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실패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성공에 대한 책임도 자신에게 돌려라. 자신이 거둔 최고의 성과가 언제든 되풀이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최고의 자기 가치의식을 세울 기회를 스스로 무산시켜버리는 것이다. 110%를 쏘아부은 사람은 마지막 핑계도 함께 쏟아내버렸기 때문에 그에겐 이제 성공하는 것만 남아있다. 당신에게는 좋은 상담자가 필요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당신이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신의 약점에 몰두하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한다. 지지 않기 위해 게임하는 것과 이기기 위해 게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없애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흥미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잃어버리고 만다. 부자가 되기 위해 당신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시간이다. 하지만 이 시간은 당신이 부자가 됨으로써 얻게 되는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부자가 되면 돈 걱정 없이 삶의 의미에 차분히 생각할 여유가 생긴다. 5. 당신에게 돈이란 정말 무엇인가? 한 인간의 현재의 상태는 그가 지닌 신념을 그대로 반영한다. 현재 당신은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좋다고 마음속 깊이 믿는 만큼만 소유하고 있다. 부자가 되는 최선의 준비는 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너무 많은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 여타의 긍정적 생각보다 더 위력이 막강하다. 당신이 성장한 경제적 환경이 끼치는 영향은 당신이 돈과 관련해서 자주 보고 듣는 것들이 끼치는 영향 그 이상이다. 자신의 경제적 상태를 효과적으로 바꾸고 싶으면 먼저 돈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자신의 신념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또 그것을 바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바람을 마주보며 침을 뱉는 것과 같다. 사람들의 충고는 당신에게 길을 보여주지만 한계도 보여준다. 충고는 충고하는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기 위한 위장에 불과할 때가 많다. 충고는 자신의 주변에서 구하지 말고 그 분야에 가장 뛰어난 사람한테서 구하라.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신념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어떤 신념인지 30분 안에 바꿀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과거에 이미 자신의 태도나 생각을 바꿔본 적이 있다. 과거에는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또는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다. 좋은 신념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이 생각이 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이다.